이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구축해온 파이로 시뮬레이션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강체 폭발을 약간 부드럽게 하고 속도를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충돌을 캐시로 저장했고 이제 파이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캐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로 시뮬레이션에서 하고 싶은 것은 돌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미세 조정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솔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선택하고 모양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오픈CL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양 탭으로 갈 것입니다. 방해, 분쇄, 난류를 잠시 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상도를 0.15로 조금만 올려서 속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제 재생해보면 세부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고 부드러운 버섯 모양의 구름 같은 부분만 보일 것입니다. 네, 저기 보이네요.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둥근 모양이 보입니다. 이 모든 노이즈를 추가하여 피하려고 하는 둥근 모양이죠. 예를 들어 이 방법의 한 가지 제한점은 노이즈를 한 층만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방해와 같은 것들, 다양한 방법들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하면 그것들이 정말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닷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파이로 솔버 내부로 들어가면 강체 폭발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도 일종의 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하학과 포인트를 다루는 강체 폭발과 달리 여기서는 볼륨과 필드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스 마이크로 솔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탭을 누르고 가트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노드가 나타나며 꽤 복잡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것은 방해입니다. 가스 바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을 입력해 봅시다. 강체 폭발에서 했던 것처럼 바람 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 봅시다. 입자와 마찬가지로 바람 방향과 스케일이 있지만 별도로 노이즈를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 시간 척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뮬레이션의 시간 척도와 유사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탭으로 올라오면 시간 척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오른쪽 클릭하여 파라미터를 복사한 다음 내부의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간 척도가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상대 참조를 붙여넣겠습니다만 기억해야 한다면 0.75였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바람 힘을 넣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즉시 옆으로 불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노드가 오픈CL에서 가속화되지는 않습니다. 부분은 선택해야 하는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면 최소한의 해결로 인해 느려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해결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희소 및 밀집 해결 방식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하나만 팝업하면 쉐이딩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네요. 그럼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이 수준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용자 정의 힘, 바람 힘 및 기타 요소들을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합 노드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프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머지 노드에 항목을 추가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항목이 발생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가스 방해입니다. 자, 갑시다.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스 방해 여기 있습니다. 가스 방해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여기에서 소음을 함께 추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살펴볼 첫 번째 방법은 이 연속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 35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재생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버섯 구름 같은 것들이 방해로 인해 분해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멋진 노이즈를 제공합니다. 노이즈에 좋습니다. 아, 사실 이걸 미리 보기 위해 하나 위로 올라갔어야 했네요. 그래픽 카드가 이걸 좋아할까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자, 됐습니다. 멋진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서 그랬네요. 잠시 멈출게요. 우리가 멋진 스포트라이트를 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헤드라이트를 켰더니 좀 이상해 보이네요. 자, 됐습니다. 멈춰보겠습니다. 고품질 조명을 켜면 우리가 그리드를 끄겠습니다. IBL이 들어가 있습니다. 멋진 디테일이 보이는 것 같고 꽤 부드럽습니다. 제가 할 일은 상위 레벨로 올라가서 여기 배경의 환경 조명의 디스플레이를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조명을 선택하면 뷰포트에서 조명 활성화를 끄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 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 모델 노드 안에 있습니다. 이제 환경 조명이 보이지 않으니 편리하네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여기에서 제 스포트라이트 참조를 켜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은 조명이었기 때문에 참조 스포트라이트를 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서 잘 보입니다. 그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핀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인터페이스가 이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도 멋진 쉐이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도에 따라 여기서 고주파 디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좋지만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하고 오픈CL 사용을 켜면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최소한의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드 중 일부에 해당 버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버튼이 없었지만 여전히 더 빨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방에 이 지속적인 노이즈가 얼마나 멋진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이 회전력도 켜두면 꽤 좋습니다. 사실 시간 스케일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 참조를 붙여넣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0.75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전력이 꽤 좋습니다. 이 벡터에 힘을 가할 때 우리가 가하는 힘은 공통축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용돌이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를 켜는 것이 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소규모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매끄러운 버섯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은 디테일에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의 노이즈를 추가하여 복잡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몇 프레임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으면 조금 더 빠릅니다. 보세요. 저기서 고주파의 바삭한 디테일이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스트 방의 요소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블록 기반 방법을 사용할 건데 이 방법이 소용돌이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걸 30으로 고정하고 네, 회전력도 추가하고 상대 참조를 시간 스케일에 붙여서 그것들이 함께 연결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시 고급 탭에서 오픈CL을 켜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록 크기를 꽤 크게 만들 것입니다. 그 버섯 소드를 꽤 큰 노이즈로 분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상도를 조금 낮춰서 세부 사항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값을 0.12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몇 프레임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은 일종의 덩어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크고 큰 규모의 노이즈로 그것을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구조들이 버섯 같은 모습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상도를 약간 높여서 그것을 플립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0.1로 설정합시다. 지금 오른쪽 클릭을 해서 플립북을 실행하고 이 품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멈추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플립북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꽤 멋지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이즈로부터 큰 구조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끝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비디오에서 논의한 것처럼 제어 필드를 켜고 그것을 속도 필드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아, 맞다. 그건 블록 크기야. 그럼 컨트롤로 가자. 그냥 선형으로 다시 매핑하자. 여기 큰 숫자를 만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노이즈로 시작하고 시뮬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히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몇 프레임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끝부분으로 가면 이전에 소용돌이치는 노이즈를 보았던 것과 달리 그것이 꽤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더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용돌이가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적인 소용돌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일은 이 연속적인 것을 도입하면서 좀 더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가스방해 제어 필드로 약간 부드럽게 만든 큰 멋진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속적인 것을 방해하면 모든 큰 덩어리 위에 고주파 노이즈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흥미롭게 보입니다. 이것은 큰 구조를 만들고 이것은 그 위에 노이즈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 수준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솜털 같은 공을 얻고 모든 것 위에 고주파 노이즈를 얻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스, 블러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 좀 더 미세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 블러를 끝에 추가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연속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병합에서 두 화살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큰 노이즈를 적용한 다음 그 위에 작은 세밀한 것을 적용합니다. 이제 블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 스케일이 있습니다. 상대 참조를 붙여 넣습니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픈CL을 켭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블러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티팩트가 생기면 여기서 블러를 적용하여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려면 좀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흐리게 하고 싶지 않다. 조금 더 높게 시도해 봅시다. 아, 잠깐만요.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하네요. 어떤 필드를 사용할지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 노드를 적용할 때 어느 필드에 적용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밀도 필드를 흐리게 할 것입니다. 사실 연기를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경을 2로 설정합니다.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해. 필드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필드에서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 알려줘야 해. 자, 보세요. 밀도 필드를 완전히 흐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애니메이션화 하려면 기본값 사용을 항상 설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프레임에서만 설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정하면 시간에 따라 키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부드러움을 주도록 하죠. 예를 들어 0.02 정도로. 그래서 연기가 소멸되면서 어떻게 흐려지는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드러움을 추가했는데 이는 저해상도로 인한 일부 아티팩트를 제거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여기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묘하게 흐리게 해보세요. 원한다면 밀도 필드를 흐리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마이크로 솔버들을 사용하여 많은 디테일이 추가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작은 트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고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꺼두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 정의 필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스 매치 필드를 만들어 봅시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작업할 수 있는 우리만의 필드를 생성할 것입니다. 높이를 기반으로 한 필드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부력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과 얼마나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스 매치 필드를 사용하여 여기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고 그것을 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조 필드가 필요합니다. 참조 필드는 복사할 필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도의 복사를 원합니다. 따라서 밀도 필드를 복사하여 높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밀도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빈 필드를 생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데이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스 필드 VOP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여기 가스 필드 VOP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VOP스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거의 볼륨 VOP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은 실제로 여기를 보면 이름으로 자동 바인딩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매우 편리한데 바인드 노드를 가져오면 높이라고 불리는 플로트 필드인 스칼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바인딩되고 실제로 그 높이 필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가져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바운딩 박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에 상대적으로 첫 번째 입력에 플러그인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볼륨, 우리의 지오메트리, 그리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y 높이에 기반하여 0에서 1까지의 벡터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픈C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박스입니다. 분명히 당신이 자신의 박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벡터를 플로트로 변환하여 바운딩 박스의 Y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위에 맞추어 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운딩 박스를 기반으로 0에서 1까지의 값을 얻을 것입니다. 경계 상자가 나중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이를 연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경계 상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자가 커짐에 따라 0에서 1까지의 범위가 변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월드 스페이스 높이에서 위치를 사용하면 월드 스페이스 높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fit rang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y 높이를 합리적인 값으로 넣기 위해 y 또는 값2를 여기 값에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스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y 높이가 아마도 0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기서 최대값을 승격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높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할 일은 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할 일은 그 범위를 0에서 1로 다시 매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에서 1 범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램프 매개 변수를 통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매개 변수, 저는 이것이 색상 램프가 아니라 스플라인 램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높이 필드 데이터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0과 2에서 0을 얻고 5의 맨 위에서는 현재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과 2에서 우리는 전체 값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드의 일종의 곱셈기로 사용하여 제어 필드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스크와 제어 필드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필드를 생성하여 다른 필드에 혼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bind expor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연결하고 높이라고 부르며 스칼라인지 확인하면 우리가 만든 새로운 필드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필드를 데이터로 채웠습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부력을 추가할 것입니다. 가스 부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가스 부력입니다. 제가 잘못된 키를 눌렀네요. 여기 있습니다. 가스 부력. 마지막에 그것을 연결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밀도 필드를 복사하여 필드를 생성하고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높이에 따라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그 필드를 채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0입니다. 높이는 어디 있지? 저기 내 램프가 있네. 이 램프를 여기 위에 두자. 그리고 내가 올린 매개 변수 값은 어디 있지? 가스필드 VOP 어디에 있죠? 위로 올렸다고 했는데 높이라고 불리는군요. 최대값, 높이, 최대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성이 충돌하여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하나를 만들면 높이 최대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정으로 가면 높이가 약 31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에서 하지 말고 X축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스필드 안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Y축 대신 X축을 따라 해봅시다. 자, 이제 회전시켜 봅시다. 여기 X축을 따라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상자의 절반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스 부력은 현재 온도 필드를 일종의 곱셈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력을 주고 속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픈CL을 켜고 이것을 시간 스케일에 연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은 실제로 부력을 음수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으로 설정하면 매우 차가워져서 아래로 밀어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도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커스텀 높이 필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높이 필드가 있는 곳은 0이면 0이 되고 강하면 그곳에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서 필드 VOP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상수 보관을 만들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중간에 전환됩니다. 높이를 대략 10유닛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사실 0에서 1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에서 팔루스 챔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점에 중심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승격시키고 height mea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맞게 철자해 보겠습니다. 그 매개 변수에 고유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높이 최소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칩으로 합시다. 크기가 얼마였죠? 15 좋아요 7.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7.5 7.5 마이너스 7.5 됐습니다. 마이너스 7.5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가스 부력이 아래로 밀어내고 다른 곳에서는 가스 부력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아래로 밀고 볼 수 있습니다. 방정식에 추가합니다. 우리는 속도들을 아래로 밀고 있지만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변에 강한 와전류가 생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늘리면 실제로 0에서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게 7.5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중심에 딱 맞지 않고 중간 지점의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가스 포인트에서 100으로 설정해 봅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필드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생성하여 제 나름의 사용자 정의 필드를 이 방정식에 추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여 냉각이 많이 되는 하강 기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력이 마이너스여서 그 방향으로 음의 속도를 강제로 내려가게 하여 연기가 아래 경계를 가로질러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그런 미친 와전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효과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직접 사용자 정의 필드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꺼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은 켜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들을 다시 켜겠습니다. 이 레이어에서의 제 교란은 블록 기반으로 큰 구조를 만들어주고 연속적인 것은 작은 세밀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블러는 모든 것을 약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로 돌아와서 할 일은 제 모양에서 분쇄와 난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꽤 좋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이로 솔버를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약간 조정하고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을 조금 보셨습니다. 오픈CL 최소 솔브를 사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드를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작업이 빠르게 진행된 것을 주목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플립북을 사용해서 제대로 볼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최소한의 오픈CL 솔브를 끄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설정 탭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저해상도 0.05를 다시 설정하고 이제 이것을 캐시할 것입니다. 이 버전을 버전 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높은 해상도의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소솔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희소솔빙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작동하고 희망컨대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비디오를 멈추고 그것을 조금 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시한 후 이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설정을 사용하여 렌더링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디오를 멈출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 비디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렌더를 확인한 후 우리가 만든 모든 데이터를 솔라리스 USD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칼마에서 렌더링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충돌로 렌더링하고 캐시하는 동안 비디오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충돌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리 보기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바른 충돌을 포함하여 이것을 캐시하고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렌더링 되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이제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정과 추가된 마이크로 솔버가 포함된 새로운 캐시이며 이전과 동일한 만트라 설정을 통해 렌더링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꽤 마음에 듭니다. 약간의 노이즈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큰 형태와 우리가 넣은 고주파 노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듬어서 원한다면 더 바삭하게 만들 수도 있고 쉐이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가져와서 솔라리스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준비를 위해 즉 우리는 데이터를 USD로 변환한 다음 솔라리스에 로드하고 카르마를 통해 렌더링할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